안녕하세요. 과학 쉽다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켓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로켓의 비행 원리부터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의 차이점, 다단 로켓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점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로켓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로켓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로켓이 날아가는 원리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원리와 다르게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해 비행하기 때문이죠. 이 법칙에 따르면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로켓 엔진에서 연소된 연료가 빠르게 뒤로 분출되며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즉, 로켓은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가스를 뒤로 뿜어내며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로켓을 움직이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로켓이 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제를 연소시켜 발생되는 가스로 추력을 얻어야 합니다. 추진제는 연료와 산화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비행기 또는 자동차들은 대기권에서 이동하고 있어 연료를 대기 중에 산소와 혼합해 연소시키면 되기 때문에 산화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우주까지 안정적인 추력을 제공해야 하는 로켓의 추진제에는 우주에서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켓의 추진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켓의 추진제는 사용되는 연료와 산화제의 상태에 따라 크게 액체 추진제와 고체 추진제로 나뉩니다. 액체 추진제의 연료는 보통 등유로 알려진 케로신, 하이드라진, 액체 수소가 사용되고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나 사산화이질소가 사용됩니다. 한국이 발사한 누리호에는 케로신과 액체 산소가 추진제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액체 추진제는 산화제와 연료가 액체 상태로 분리되어 있다가 연소될 때 섞이면서 연소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죠. 액체 추진제는 연소를 조절할 수 있어 엔진 출력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으며 심지어 멈춘 후 재점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켓에 안정적으로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저장 탱크, 드레인 탱크, 회수 탱크, 기화기, 초저음 펌프, 열교환기 등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연료 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직전에 로켓의 체와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반면 고체 추진제의 연료는 알루미늄 분말이나 마그네슘 분말이 사용되고 산화제로는 과염소산 암모늄과 질산 암모늄이 사용됩니다. 고체 추진제의 연료와 산화제는 고체 상태로 섞여 있습니다. 이 추진제를 한번 점화시키면 추진제가 모두 연소될 때까지 연소를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사 후 따로 추력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미사일이나 일부 우주 발사체에 사용됩니다. 장점은 구조가 단순해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고 신뢰성도 높다는 점입니다. 카트리지와 같이 쉽고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진제를 로켓과 결합한 형태로 보관이 가능해 필요시 바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연소가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점이에요. 한번 발사하면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비행이 요구되는 인공위성 발사체에는 액체 추진제를 사용한 로켓이 주로 사용되고 빠른 발사와 안정적인 보관이 요구되는 분사용 로켓에는 고체 추진제를 사용한 로켓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영상을 보면 로켓을 분리해 떨어뜨리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로켓을 3단, 4단처럼 여러 단으로 나눠 만드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로켓이 우주로 나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려면 출력과 크기가 엄청난 엔진과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한 엄청난 양의 추진제도 필요합니다. 누리호의 경우 총 중량 200톤 중 추진제의 무게가 180톤에 가깝다고 하니 로켓 전체 무게에서 9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3단 로켓으로 제작된 누리호는 총重량 200톤의 로켓이기 때문에 1단 로켓으로 75톤 급의 추진력을 가진 4개의 엔진을 사용했고 2단은 75톤급 1개, 3단은 7톤급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연료를 다 사용해 비어있는 무거운 연료통과 작동하지 않는 엔진을 달고 계속 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로켓은 연료가 다 소모된 엔진과 연료통을 분리해 버리고 다음 엔진을 이용해 가속하는 방식으로 무게를 줄여서 효율성을 높여 비행하고 있습니다. 3단 로켓은 1단, 2단을 거쳐 마지막 3단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최종 안착시키는 임무를 수행하죠. 하지만 이렇게 다단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무게와 추력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고 어느 고도에 도달했을 때 각 탄을 분리할지 매우 정교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과 미사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은 우주로 물체를 운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도와 정확한 궤도 진입이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점화와 중지가 자유롭고 연소량 조절을 통해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을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미사일은 목표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목적이죠. 고체 연료는 빠르게 발사할 수 있으며 구조가 단순해 즉각적인 점화가 가능합니다. 즉 언제든지 발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켓의 원리와 연료의 차이, 그리고 다단 로켓의 이유와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점까지 알아봤는데요. 로켓의 세계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셨나요? 다음 이야기는 이번 영상의 자료로 많이 사용된 누리호에 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들 많이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